네, 어제부터 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엄청 많이 매수를 하면서 반도체주에 지금 활기가 좀 뛰고 있잖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을까요? 아니면 더 여전히 하방 열려 있다 보시나요? 저는 하방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좋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좀 요즘에 생기고 있을 거라 생각이 아닌가요? 드네요. 아니죠. 반도체주가 좋다는 것보다는 지금 선물 옵션 시장하고 현물 시장 가지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놀이터가 된 거죠.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지금 지수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네. 선물 시장에서의 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걔 둘만 움직이면은 사실 지수를 갖고 놀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지금 계속 공매도를 통해서 지수를 이렇게 하방으로 계속 내려 찍으면서 또 선물 시장에서 또 매수가 들어가면서 현물을 또 다시 사기도 하고,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또 매도 나가고, 여기 또 매도를 나가면서 현물과 선물 간의 시세 차익을 계속 노리고 있어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종목 하나 그냥 들어올려가지고 팔아내는 수익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라든지 이렇게 선물과 현물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 그런 큰 손들은요, 사실 종목 가지고 논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종목이 끌어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저는 나쁠 거 없죠. 현물은 현물대로 사서 차익을 노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단타 시장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단타도 종목을 그냥 끌어올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단타가 아니라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선물 시장에서의 하방과 상방 둘 다 포지션을 먹어가면서 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시장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좋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도 아니고요. 실적이 좋아질 거다,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뭐 선방하고 있다, 또는 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좋은 뉴스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놀아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뭐 버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느냐? 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이 원래 그래 왔고 지금도 그래 온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바꿔야 된다, 뭐 불평등한 뭐 운동장이다, 뭐 불공정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원래 그런 시장에서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많은 이제 투자자들은 에이 그렇게 치사하게 해요, 외국인들만 큰 손들만 유리하게 그렇게 되는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뭐 바꿀 수 있었다면 진작에 바꿨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다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런 시세에 오늘 잠깐 올라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놀아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놀아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은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차트 공부 좀 하셨을 겁니다. 차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차트는 봐야 되는 거고 가격은 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과 많은 뭐 증권사들, 그리고 많은 책, 그리고 많은 뭐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지식들을 종합해보면은 차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락장에는 차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는 차트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저점 다 깨버리고요. 뭐 이평선이고 뭐고 전부 다 역별로 다 바뀌어버리고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아 근데 뭐 누가 추천한 종목은 빠졌더라, 뭐 지금 누가 추천한 종목이 뭐 내려갔더라, 무현진 네가 좋다 했던 식음료가 내려간다, 화장품이 내려간다 하시는데, 안 내려간 게 있습니까? 내려간 게 뭐 제가 추천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안 추천했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내려가는 시장이 원래 하락장이에요. 근데 제가 말했던 식음료 파트라든지 화장품 관련 업종은 왜 좋은가? 뭐 게임 관련주도 지금에서야 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게임 관련주가 아무도 안 좋다고 할 때, 바닥에 있을 때 그것도 추천하고도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올라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락장에는 거의 뭐 2,000 종목이 있으면 1,900 종목이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든 들고 있지 않든, 뭐 전문가가 추천했든 전문가가 추천 안 했든 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차트는 다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떨어져도 괜찮은 기업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떨어지니까 망했어,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안 좋다, 그냥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가격이 10,000원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마우스 가격이 1,000원이 됐다고 해서 이 마우스가 작동이 안 될까요? 작동은 그대로 되고 있는데 가격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와 현상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그냥 가격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가격 메리트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행사, 할인 행사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현금 투입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신규 매수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들으면서 2008년도엔 잡지 못했고 2011년도 그리스 부도 위기엔 잡지 못했고 왜 IMF 때는 잡지 못했으며 그리고 가까운 시기 작년 3월에는 왜 여러분들이 사지 못했을까요? 이게 위기는 기회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요. 모두가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요. 모두가 알고 있는 위기인 것 같죠. 그리고 위기인 것 같으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인 것 같아요. 용기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로 말하는 기회는 모두가 죽어나갈 때입니다. 정말로 차트가 박살이 나버리고 정말 계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정말 울며 불며 막 사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진짜로 그냥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남이 TV에 나온 사람들이 채팅 치는 사람들이 뭐 어디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다 지금 저가면서 기회입니다 갈 때가 절대로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아직까지 기회가 아닌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그냥 지수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시세 노름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양봉 좀 떴다 해서 추가 매수 하신다면 저는 별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했어요. 연준이 테이퍼링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어제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죠. 테이퍼링 가속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을 달래는 목적으로 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준은 통화 정책을 안정화시키는 영향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빠졌다. 오미크론 확산됐다. 코로나 발생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 돈 좀 더 빌려주고 금리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질지언정 통화가 불안정해지면 미국이라는 신용도가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그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속도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3차례 정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은 통화 정책을 완화 정책으로 가는 시기가 아니라 조금 더 급진적으로 올려야 되는 시기가 됐죠. 그러면 주식시장에 만들어진 이 거품은요. 반드시 당연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론상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 심리는 아닐 거야, 기대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기본 이론은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리면 떨어진다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개인들이 매수하거나 개미가 많이 몰리면 그 종목은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주식이라는 것을 종목으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주식에 지금 계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020년까지의 주식 계좌가 600만 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000만 개가 넘어가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30년 동안 600만 개밖에 안 됐는데 1년 새에 1000만 개, 400만 개가 훨씬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정말 우리가 정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주식에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회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거 기회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 기회, 신규 매수 기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더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종목들도 제가 가진 종목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지겠지만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정말로 망할 기업인가 오래 걸릴 기업인가를 분석할 눈과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900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020년부터 해서 2020년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고가에 머물렀던 시기에서는 가장 최저점이죠. 이 저점이 깨졌다. 그 말을 제가 차트에 분석을 할 때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이거예요. 저점이 무너지면 종목은 더 내려간다. 그러니까 저점 무너질 때는 손절이 답이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2,400까지 열려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선물과 현물 사이의 시세 노름에 당하지 마시고 지금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좀 배우시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세 노름에 당하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콜마 B&H 신규 매수가 가능할까요? 재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떨어져 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뭐 건기식 시장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나요? 오늘은 뭐 다 안 되네요, 그냥. 신규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신규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주가가 안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떨어져도 괜찮냐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 종목이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이 콜마 B&H는 건강기능식품도 하고 있고 재무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바닥이라고 왜 그렇게 단언을 하고 확신을 가지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라는 것은 무조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좋은 기업도 떨어질 수 있고 추천받았다 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다 TV에서 자꾸 좋다고 하는데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딱 갖고 바라보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바닥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우리가 맹신할 이유는 없지만 차트가 보여주는 힌트는요,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보통 자리를 잡을 때 이런 하락의 흐름이 횡보로 바뀌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뭔가 좀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그냥 이거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 거고요. 지수도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은 얘처럼 지수가 빠질 때 얘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8월달 빠지고 밑에서 횡보할 때 여기 버티다가 최근에 빠지고, 지수 빠질 때 빠지는 종목이다 보니 지수가 만약에 빠져내려가면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려도 괜찮습니다 라는 관점이라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긁어부스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가진 종목으로도 버거워 죽겠는데 새로운 종목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를 또 키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있는 종목에 좀 더 관심을 더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현금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을 위한 거다. 만약 현금 100%라고 한다면요, 전 좀 더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는데 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십니까? 신규 매수 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가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상 27,000원에 10% 추가 매수 시점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상을 또 전문가님이 늘 이제 좀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종목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직도 너무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추가 매수 시점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렇죠. 저 몰라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 시점을 많은 시청자님들께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지금 종목이 한 2,000개가 있을 겁니다. 2,000개가 넘는 그 종목 중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 시점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종목을 보고 알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착각하고 계세요. 지금 종목이 빠져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종목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럼 뭐죠? 자, 지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지금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환율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냥 전체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야, 지수가 저점 깼다, 비중 줄여야 되겠다, 손절하자,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하고 매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수를 하락으로 만들고 종목을 또 하락으로 만들고, 그 하락하는 거 보면서 무서워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손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지면서 그거 떨어진 거 보고 또 무서워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기관 투자자, 펀드 투자자, 야, 또 손절해야 되겠어. 자꾸 그렇게 손절을 부르면서 주가가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기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대상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추가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종목을 보고 추가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수가 박살났을 때 사야 됩니다. 왜 이걸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제가 너무 갑갑합니다. 지수가 다 내려가면 매수할 기회가 생겨요. 지수가 다 내려가면 그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수익이 납니다. 지난 작년 3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작년 3월 제가 TV에 나와가지고 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기예요. 여기에는요, 떨어지는 족족 사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사오세요. 은행에 있는 돈 다 갖고 오세요. 신발장에 있는 돈도 갖고 오고, 신발 밑창에 있는 돈도, 양말에 숨겨놓은 10,000원짜리도 꺼내서 주식 사야 됩니다. 뭐 살까요? 아무거나 사세요 라고 했어요. 아무거나 사면 돈 버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자리가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꾸 근데 종목을 보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수가 충분히 빠져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수 차트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종목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코스피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수가 많이 빠지면 기회가 생긴다. 저는 그게 2,500을 깰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500 무너지면은 정말 아무 종목이나 사도 돈 번다. 그 말은 대상을 사도 되는 거고, 아모레퍼시픽 사도 되는 거고, CJENM을 사도 되는 거겠죠. 그 외의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라 지금 시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 종목에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시야를 넓혀보세요.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 시점이 아니고요. 대상도 차트가 무너졌죠. 이미 저점 다 깨고 차트라고 할 만한 박스권 다 무너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 코로나 3월 때도 똑같았는데 바로 올라가 버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너져주고 박살 나주면은 바로 올라갑니다. 그 바로 올라가기 전에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너지려면 시장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면 기회가 생긴다라고 관점을 잡고 추가 매수는 기다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후니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EM코리아 6,100원에 20% 본전까지 올까요? 멘토님, 추운 날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또 좋은 말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본전까지 뭐 언젠가는 가겠죠, 멘토님?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네, 뭐 감기 안 걸린 지 뭐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하도 괜한 면역력이 걱정을 좋아가지고, 했네요. 예, 면역력이 너무 좋아서 안 걸렸는데, 뭐 어쨌든 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EM코리아뿐만 아니라 이게 또 이제 주식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잔소리가 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본전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금 추가하면서 하면 본전가가 달라집니다.
그죠? 지금 추가하면서 하면은 본전가가 달라져요. 왜요? 매수가가 달라지니까요. 본전 찾을까요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6,100원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가지고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요. 본전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본전을 내가 바꿔서 본전까지 올까요가 아니라 본전을 내가 찾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될까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I can do it, you can do it처럼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추가 매수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은 달라지겠죠.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뭐 된다, 안 된다가 달라질 겁니다. 추가 매수를 잘하게 되면 본전가가 낮아질 거니까 금방 본전가에 찾고 나올 것이고요. 추가 매수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본전가가 엉터리가 될 테니까 결국 본전가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엔콜이라고 하는 기업은 괜찮은 기업인가? 자, 차트를 한번 재물을 보도록 할게요. 재물을 보니까 적자가 심하게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말은요. 회사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종목이고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뭐 하는 기업인데 적자가 나는가 봤더니 공장 기계란데요. 방산 그리고 수소 에너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 수소 에너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이 지금 요즘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 충전소 이런 쪽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 말은 추가 매수를 아직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힌트를 주고 바닥을 잡는 모습과 어떤 뉴스가 나와준다면은 우리는 그때는 추가 매수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6,100원이 본전가가 아니라 추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본전을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자.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얘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죠. 4,150원이 저점이었는데 무너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더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보유해보자. 보유한다고 해도 6,100원이 내 본전은 아닙니다. 저 3,000원까지 빠졌을 때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추가 매수하시게 되면 4,200원까지 매수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전 찾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떨어지면 탈출이 더 쉬워진다 생각하시고 가져가 보시면서 나중에 4,000원 이하, 3,000원 이하에서 전화를 다시 한 번 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가오님께서 에이스테크 18,000원에 40% 5G 저가 자리 잡는 중 아닌가요? 추가 매수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라고 하시겠죠? 아우 너무 잘하십니다. 아 이제 제 마음이 들키고 있나 봐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아니요죠 당연히. 저는 5G 안 좋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2019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5G가 막 올라왔을 때부터 5G는 안 좋습니다. 5G 우리가 쓸만한 그 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다. 5G 다음이 우리가 쓸 산업이다. 그러니까 6G가 되면은 정말 저는 큰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전까지가 문제죠. 6G 지금 말만 들어도 아니 지금 5G도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뭔 6G야 라고 싶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섣부른 투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5G 관련된 투자하셨다라는 것은요. 저는 별로 기회가 안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실제로 정말로 수혜가 있었고 좋았다면은 적자가 이렇게 나지 않았을 건데 지금 27억의 흑자를 했던 2019년에 비해서 지금 적자가 600억이 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요. 그리고 지금도 올해까지도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죠. 그 말은 5G는요. 지금 수혜가 아니라 오히려 사양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6G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삼성전자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 말은 6G가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을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주가는 한참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씩 급등 나오거나 통통통통 튕기는 맛은 있겠지만 그 튕기는 맛에 잘 정리하고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몇 년 동안 물려서 고생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 40%로 벌써 18,000원의 비중이 많아졌는데 굳이 추가 매수할 이유까지 있을까? 더 이상 할 이유는 없다. 한다면 오히려 10,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괜찮을 수는 있으나 10,000원 이하까지 내려갔을 때 이유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왜 내려왔는지 어떤 상황인지도 살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원 이하까지가 마음을 열어놓고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자. 그냥 혹시나 대선 전에 5G 이야기 나와서 급등 나와준다면 아마 본전까지 탈출할 기회는 거의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은 추가 매수 없이도 본전 찾을 수 있으니 지금은 그냥 들고 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조정훈 님께서 넷마블 13만 8,000원에 5% 문초리님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고점에서 잡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 잘 잡았어요, 이거는. 그래요? 네, 게임 관련주는 제가 좋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게임 관련주는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 중에서 올라간 기업 말고 막 요즘 엔게임이니, 네, 뭐 위메이드니, 뭐 위메이드 맥스니, 펄어비스니, 뭐 NC소프트 이런 거 잡지 마시고 좋은 기업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점에서 실적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 바닥도 잘 잡고 있고 주가가 많이 안 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런 기업들이 떨어지면 도사하면 되는 걸 뭐가 무섭습니까? 라고 한 게 바로 넷마블이죠. 이런 넷마블 같은 기업들은요. 지금 실적을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에이스텍하고 비교를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기업은 2천억대로 계속 선방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작 출시 기대감도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는 왜 제가 좋다라고 하냐면요. 코로나의 수혜주가 아니라 뭐 나름의 수혜주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코로나 터졌는데 사람들 게임 많이 해요. 저조차도 게임을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요. 근데 게임은요.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를 이쁘게 좀 꾸며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뭐 리그 오브 레전드도 하지만 스킨을 지금 거의 만 200만 원치 지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면서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게 좀 더 이쁜 캐릭터로 게임을 하고 싶은 거. 그게 10년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메타버스예요, 여러분. 그런 관련주로서 엮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 게임 관련주입니다. 그 말은요. 게임 관련주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게임 관련주 이렇게 잘 하나 키우시게 된다면은 뭐 효자 노릇 톡톡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지금 5% 비중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저점을 잡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빠지면 종목 차트는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 말은요. 밑으로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 걸 보고 추가 매수 자리를 정하는 게 맞아요. 얘도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떨어지는 걸 보고 지수가 다 빠졌을 때 추가 매수 한번 더 하셔가지고 비중을 저는 20%까지 늘리자. 그러면 충분히 재미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다른 기업들, 오늘 상담한 기업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